어제 저희 가장 마지막에 썼던 5번 파일 열어주시고요. 우리 처음부터 볼까요? 저희가 사용했었던 모듈들을 보시면은요. 5번 파일 열어가지고 런타임 모듈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 뭐, 그 모듈들이나 그다음에 데이터셋 그대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임포트했던 모듈들을 보시면 몇 개 안 됩니다. 넘파이, 판다스, 파이플럿, 그리고 시본 이렇게 네 가지를 임포트를 했고요. 데이터셋은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주는 팁스라고 하는 예제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왔어요. 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244개의 로우 행들 하고요.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실수 타입의 변수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가 4개가 있고 정수 타입의 변수가 1개가 있습니다. 7개의 컬럼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그 식사 영수증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서 손님이 주고 간 팁, 그리고 팁을 준 손님의 성별, 흡연 여부, 식사를 한 요일,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몇 명이 같이 식사를 했는지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박스 플롯은 그 숫자 타입의 연속형 자료의 기술 통계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박스 플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값, 1사분위값, 중위값, 3사분위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값까지를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박스로 그려지는 부분은 박스의 아래쪽은 1사분위, 그리고 박스의 위쪽은 3사분위 값으로 박스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위값은 그 박스 중간에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그 박스 바깥에 있는 펜스로 울타리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울타리 바깥쪽에 있는 아웃라이어로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토탈빌의 박스 플롯을 그린 거죠. 시본 라이브러리에서는요. 시본 라이브러리에서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박스 플롯 함수 호출하시면서 데이터 프레임과 X축이나 Y축에 사용한 변수 이름,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 플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X축과 Y축만 바꿔주시면 박스의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플롯 안에 2개의 박스 플롯을 같이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를 나눠서 남성에 대한 박스 플롯, 여성에 대한 박스 플롯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이용하시는 방법이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 그려지는 이 값들, 여기 박스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펜스의 크기라든가 여기 이상치, 아웃라이어들의 개수들은 이 어, 부분 집합을 찾아서 디스크라이브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실제 값들을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연습을 해봤죠.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그리는 거를 뭐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해봤어요. 뭐 흡연 여부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요일별 성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 하나의 피겨를 2개의 엑시스로 나눈 다음에 이쪽에 하나를 그리고요. 이쪽에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엑시스에 또 다른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시는 파라미터는 x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엑시스라는 뜻이고요. 어떤 축에다가 박스 플롯을 그릴 거냐. 이거는 엑시스 0번 축에다가 서브 플롯에다가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엑시스 1번, 배열 중에서 엑시스 1번에
박스 플롯으로 그리겠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살펴봤었죠.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숫자 타입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숫자 타입의 그 값들을 어떤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 안에 그 연속형 자료들이 몇 개가 포함이 되는지, 그래서 해당 구간 안에 그 자료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막대의 높이나 혹은 가로로 그렸을 때 막대의 가로 길이, 막대의 세로 길이나 막대의 가로 길이로 그 자료의 개수를 표현해 주는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 그리실 때는 히스플롯이라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규먼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X축이나 Y축에 사용할 그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피겨를 두 개의 엑시스로 나눴어요. 두 개의 엑시스로 나눠서, 어, 첫 번째 엑시스, 여기가 0번 인덱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인덱스일 거고요. 0번 인덱스에는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 그 다음에 1번 인덱스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 이렇게 각각 나눠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막대 그래프 살펴봤어요. 막대 그래프 함수는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그죠?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바 플롯이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카운트 플롯은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그 빈도수 몇 개냐? 남성이 몇 명이냐? 여성이 몇 명이냐? 흡연자는 몇 명이냐? 비흡연자는 몇 명이냐? 이렇게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그 빈도수를 막대의 크기로 시작하는 게 카운트 플롯. 그래서 그 개수를 직접 세지 않아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 컬럼의 밸류들의 카운트를 직접 우리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카운트 플롯에다가 데이터 프레임하고요. X축이나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만 주시면 얘가 카운트를 계산을 해서 그 카운트대로 막대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C본 라이브러리가 그 파이플럿보다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었죠. 뭐 가로로 그릴 때는 X축이나 Y축, X축을 사용할 건지 Y축을 사용할 건지 그것만 바꿔주시면 가로막대 그래프, 세로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뭐 요일별 빈도수라든가 그 다음에 색깔을 줬죠. 여기서도 요일별 빈도수인데 거기에서 성별을 색깔로 나눠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목요일에 남성이 몇 명 방문을 했고 여성이 몇 명 방문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금요일에 남성, 여성, 손님의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룹바이라고 하는 메서드 알려드렸죠. 그룹바이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 다음에 그룹바이, 그룹을 묶어줄 컬럼 이름들. 컬럼 이름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통계값을 알고 싶은 변수 이름, 그리고 통계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요일과 성별로 그룹을 묶어서 요일과 성별로 그룹을 묶게 되면은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또 그룹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그룹이 생길 거예요. 이 8개의 그룹 안에서 누구의 성별의 카운트를 계산하겠다라고 코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가 여기에 그려지는 거죠.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 바이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연산이고요. 우리가 그룹별로 묶었을 때 드러나는 어떤 데이터들에서 그룹별로 묶었을 때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이 그래프를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성이 많이 방문을 했고요. 팁을 많이 줬고요. 목요일에는 여성이 팁을 더 많이 줬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 남성인 경우에는 토요일이 제일 많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여성인 경우에는 목요일이 제일 많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그룹별로 어떻게 그룹을 묶느냐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었고요. 이게 카운트 플롯에서 저희가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요 부분은 그 플롯 안에다가 글자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마지막으로 했었던 부분이 바플롯이었을 거예요. 바플롯. 바플롯도 막대 그래프인데 이 바플롯과 카운트 플롯의 차이점은요. 바플롯은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하고요. 연속형 자료의 변수를 함께 시각화할 수 있다. 어, 그냥 빈도수만 그려주는 막대 그래프는 오로지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에 대해서만 빈도수라고 하는 거는 범주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카테고리에만 있는 게 빈도수고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별로 어떤 숫자의 평균값을 찾거나 최대값을 찾거나 이런 통계 값들을 알고 싶을 때 범주별로 어떤 숫자 변수의 통계값을 알고 싶을 때 막대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범주 타입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형 변수와도 함께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룹별 기술 통계량을 막대로 시각화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어, 이런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의 팁의 평균은 얼마고 여성의 팁의 평균은 얼마인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남성 손님들의 팁의 평균과 여성 손님들의 팁의 평균을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값을 계산하시려면은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로 그룹을 묶어요. 성별로 그룹을 묶은 다음에 우리가 통계를 계산하고 싶은 컬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에서 찾고 싶은 통계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성별 팁의 평균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값이 이 값이고요. 이 값들을 막대의 길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막대의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닷플롯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닷플롯을 이용하시고 데이터 프레임 X축은 성별이다. 여기 성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Y축은 팁이다. 근데 남성들의 팁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남성이 아마 한 거의 160명 정도 있었을 거고 여성이 한 80명 정도 있었을 텐데 남성들의 팁이 한 160개 정도의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들의 팁도 한 80개 정도의 자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대로 그릴 거냐? 그럼 대표값을 찾아야 돼요. 160개의 팁들의 대표값, 80개 여성들의 팁의 대표값. 그 대표값을 뭘로 찾는 거냐면 평균으로 찾는 거죠. 평균으로 찾아서 평균을 막대의 길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어, 어제 제가 요거를 유심히 못 봤었는데, 이 그룹 바이를 할 때, 워닝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아마 위쪽에서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이 워닝 메시지의 내용은 observed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리고 기본값은 false다. false다. 근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바뀔 거다. 바뀔 거다. 이 기본값이 observed라고 하는 기본값이 true로 바뀔 거다. 미래에는 미래에는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동작하는 코드가 미래에 언젠가 바뀌게 될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만들려면 이런 파라미터 값을 명시적으로 사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에러는 아니고요. 현재까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판다스에서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하실 할 때 observed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바뀔 예정이다. 바뀔 예정이다. 그럼 현재 동작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미래에서도 하려면 현재 값을 제공을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워닝 없애려면은요. 그룹 바이에다가 아규먼트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observed라고 하는 아규먼트. 현재 기본값이 fals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그대로 동작을 하려면 현재 기본값을 그대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네. 여기 숫자들이 바뀌는 건 없어요. 어, 남성들의 팁의 평균을 계산한다, 여성들의 팁의 평균을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미래 버전에 앞으로 나오게 될 판타스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하나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쓸게요. 워닝 보이는 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서. 혹시 위쪽에도 그런 워닝이 있으면 요렇게만 더 그룹 바이에서 요렇게만 파라미터를 더 추가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음, 잠깐 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여기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막대 그래프가 있고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실 때는요. 다른 그 그래프들을 이용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주고요.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을 주고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를 어떤 통계 함수로 막대를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거를 주셔야 돼요. 그게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에스티메이터인데 에스티메이터는 이미 기본값이 평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죠?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는 기본값이 평균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따로 파라미터를 더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만약에 팁의 평균이 아니라 최대값을 찾겠다. 자, 여기도 워닝이 있죠. 워닝이 있는데 이것도 없애려면 옵저브드, 옵저브드, 홀스. 이게 현재의 기본값이에요. 현재의 기본값. 어, 성별로 그룹을 묶어서 팁의 최대값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남성들 중에서 팁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여성들 중에서 팁의 최대값이 얼마냐를 찾아보면 최대값은 10달러하고 6.5달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막대로 그리면 여기가 10달러, 여기가 6.5달러겠죠. 이거를 보여주실 때 이때에는 에스티메이터를 명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최대값을 찾고자 한다. 최대값으로 막대를 그려주세요라고 에스티메이터를 더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 바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직접 값들을 찾지 않아도요. 플롯이 에스티메이터에 있는 함수 이름을 가지고서 찾아줘요. 그리고 찾은 값들을 막대로 그려줍니다. 막대로 그려주고요. 자, 밑에는 아마 요일별 팁의 평균일 거예요. 여기도 observed, false 이렇게 주시면 워닝 없이 결과값이 나오고요. 어, 목요일에 팁의 평균은 얼마냐, 금요일에 팁의 평균은 얼마냐, 토요일, 일요일에 팁의 평균은 얼마냐. 이거를 그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 X축을 팁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죠. 팁. 그러니까 팁이 0달러에서부터 뭐 10달러까지 평균 값이면은 3달러 조금 넘을 거고 Y축을 대의로 했으니까 여기 Y축을 보시면 Y축이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밑에서는 요일별 성별인데요. 네, 여기도 업저부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기서는 그룹을 두 개로 묶은 거죠. 이 순서대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요일이 먼저 생기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목요일 남성, 목요일 여성, 금요일 남성, 금요일 여성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거는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을 때 누구의 팁에 팁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했죠. 여기 뭐가 있어요? 팁이 있죠. 팁에 여기 계산된 값들이 평균 값들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었겠죠. 그 부분 집합에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겠죠.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들의 평균을 계산한 거고요. 목요일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있겠죠. 그 부분 집합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고, 막대 그래프가 해주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 X축을 요일로 뒀죠. 요일. 그래서 목, 금, 토, 일이 됐고요. Y축은 팁인데, 팁의 대표값으로 막대의 길이를 그리겠죠. 팁의 대표값은 평균.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 다음에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나오죠.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나오는 이유는 성별로 색깔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게 휴예요. 이게 휴. 그래서 이런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볼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고, 네, 요 내용만 보면 목요일은 남성이 평균이 높고요. 금요일은 여성이 평균이 높고요. 토요일은 남성이 평균이 높고, 일요일은 다시 여성이 평균이 높다. 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거는 X축을 좀 바꿨죠. X축을 성별을 뒀어요, 성별. 그래서 틱이 몇 개가 나오냐면, 남성이라고 하는 틱과 여성이라고 하는 틱이 나와요. 그 다음에 Y축은 팁을 줬죠. 그래서 Y축의 값은 팁을 대표할 수 있는 팁의 대표값인데 그 대표값은 팁의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고 색깔은 요일이에요. 요일. 그래서 색깔이 4개의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 남성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팁의 평균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성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여성도 일요일이 팁의 평균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남성은 뭐 목, 금, 토, 일 이렇게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게 있고 여성은 목, 금, 토, 일 뭐 꾸준하게 올라간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박스 플롯 그려봤고 히스토그램 그려봤고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옵저버드는 무슨 기능이에요? 그룹을 나누다 보면 부분 집합이 안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목요일에 여성 손님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여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거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뭐 없어도 숫자를 0이라고 뭐 표현할 거냐 아니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아예 셀 하나를 행 하나를 없애버릴 거냐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false는 여기서는 그 관찰되지 않은 것들은 관찰 없는 것들은 무시하겠다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뭐 조금 더 문서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크게 여기서는 옵저브들을 true로 하나 false로 하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부분 집합들마다 그 없는 값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음, 혹시 또 질문 또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산점도 그래프를 세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 라이브러리, C번 모듈에서 산점도를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카운트 플롯, 바 플롯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듯이 스캐터 플롯도 그릴 수 있는 종류가 함수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산점도 함수예요. 일반적인 산점도 함수. 가장 대표적인 게 팁을 Y축에 놓고 토탈 B를 X축에 놓는 산점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산점도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세번 라이브러리에서는 함수의 이름 찾으시면 돼요. 스캐터, 뭐, 요 정도만 쓰면 함수 이름 나오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사용하시는 방법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이 데이터 프레임, X축, Y축, 그룹별 색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C본에 있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이 뭐냐,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변수는 컬럼이에요.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은 뭐냐,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나눌 거냐, 어떤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거냐. 여기까지는 다 기본이고,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지겠죠. 막대를 그릴 거냐, 박스를 그릴 거냐, 점을 그릴 거냐에 따라서 옵션들이 달라지니까 이 뒤쪽은 그 그래프 종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 사용 방법이 데이터에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주시면 되고,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을 주시면 되고, Y축에는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보여주세요만 하시면 끝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뭐 그리드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는 C본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파이플럿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이플럿에서 이렇게 그리드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C본 라이브러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이블들을 자동으로 표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C본 라이브러리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파이플럿을 이용해서 추가로 옵션을 더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점의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파이플럿 이용해서 그릴 때와 조금 다르죠. 일단은 이 점의 크기가 조금 다를 거고요. 점의 크기가 조금 다를 거고, 또 다른 점, 또 뭔가 보이세요? 점들이 겹치고 있는지 겹치고 있지 않은지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파이플럿에서는 점들이 겹치게 되면
색깔만 진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도를 줬었죠. 투명도를 줬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입체감 있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겹치는 부분들이? 이거 왜 그러냐면, 점에 테두리를 흰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겹치잖아요. 겹치면 이 위쪽에 겹친 점의 테두리가 흰색이기 때문에 그 흰색 부분의 아래쪽에 있는 그 점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두리 색깔이. 뭐 그런 게 조금 다른 점이고요. 다른 점이고, 뭐 여기서도 다른 파라미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네요.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네요. 사이즈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마커즈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S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 중에서 S가 붙어 있는 거는요. S가 붙어 있는 거는 복수형이니까 리스트나 배열을 넘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나 대열로 넘기는 부분들은 보통 뭐뭐별로 뭐 예를 들어서 성별로 마커를 다르게 하겠다거나 뭐 성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겠다거나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이 S가 들어간 것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이 여기 사이즈, 스타일 그리고 팔레트는 색깔이에요, 색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이용을 할 거냐 어떤 계통의 색깔들을 이용할 거냐, 뭐 그런 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색상의 순서, 뭐 그런 거 등등등 뭐 그런 의미인데, 얘네들 문서를 조금만 볼게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그룹별로, 그룹을 묶을 수 있는 변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그룹을 묶을 수 있는 변수다라고 되어 있고, 점들을 서로 다른 크기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서를 보시면 얘는 점의 크기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얘도 그 카테고리 변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성, 여성별로 점의 크기를 다르게 하겠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테이블 사이즈 있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테이블 사이즈별로 점의 크기를 다르게 하겠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사이즈예요. 점의 크기가 아니에요. 점의 크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스타일도 보면은요 그룹핑 변수라고 돼 있어요. 그룹을 묶을 수 있는 변수라고 돼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카테고리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 마커를 점들을 서로 다른 마커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카테고리 변수를 주는 거예요. 스타일도. 예, 저도 깜빡깜빡해요. 문서를 보고서야 아 이게 이런 의미였었구나. 그때서야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점의 모양을 바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룹별로 여러 개의 모양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이즈도 그룹별로 여러 개의 점의 크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스타일도 그룹별로 여러 개의 점의 스타일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점의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점의 크기를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다른 변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가 있을 겁니다. 그냥 S라고만 해볼게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이즈를 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S라고 하시고 여기를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점의 크기가 더 작아졌죠. 모든 점들의 크기가 다 작아졌죠.
50으로 해볼까요? 모든 점들의 크기가 더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마커들의 크기를 똑같은 크기로 바꿔주고 싶을 때에는 S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S. 이걸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막, 이거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죠. 예, 마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없네요. 이게 없고, 마커 모양을 만약에 바꾸겠다. 이거는 문서 한번, 어, 그거는 한번 그거는 좀 찾아볼게요. 제가 쉬는 시간에 문서를 잠깐 보면, 문서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사용한 게 스캐터 플롯을 사용을 했죠. 스캐터 플롯을 사용했고, C번 모듈에 있는 스캐터 플롯이었었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중에서는 마커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있어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렇게나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키 밸류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중에 하나가 S였던 거예요. 것들 중에 하나가 S였던 거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예,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인데 매트플러립, 엑시스, 스캐터에서 사용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스캐터 함수의 키워드 아규먼트들을 쓰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또 얘의 문서를 찾아가서 보셔야 돼요. 얘의 문서를 찾아가서 보셔야 되고, 어, S가 마커 사이즈였었죠. S가 마커 사이즈.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S를 여기서 쓴 거예요. 여기서 쓴 거고요. 그러면, 마커군요, 마커. 그쵸? 네. 그러면 마커즈가 아니라 마커를 쓰시면 됩니다. 마커를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네모로 바뀌었죠. 네모로 바뀝니다. 네모들인데 여기도 테두리가 있어서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아마 동그라미보다는 조금 세모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찍힌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서를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우선은 C번 라이브러리에서 스캐터 플롯에 파라미터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변 길이 키워드는 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럼 거기에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주석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S는 마커의 크기, 크기. 그 다음에 마커는 마커의 종류, 마커의 종류를 사용한 거고, 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들은 스캐터 함수가 가지고 있는 아규먼트들을 이용할 수 있다. 아규먼트들을 이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스캐터 플러스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쉬는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C본에 있는 다른 종류의 스캐터 플롯, 다른 함수를 이용한 스캐터 플롯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